이슈 시단 15일 순서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오와주를 뒤집었습니다. 바이든의 실정이 정점을 찍고 있는 가운데 실시된 아이오와주 특별선거에서 트럼프 충성파 존 더넬 후보가 스티브 뮬란 민주당 후보를 꺾은 겁니다. 아이오와 29 선거구는 민주당 텃밭이었는데요. 최근 이곳 29 선거구의 웨스 브래커니지 민주당 의원이 경찰대학 부총장으로 근무를 병행할 수 없다며 사임하는 바람에 특별선거, 한국식으로 말하면 보궐선거가 이뤄진 겁니다. 브래커니지가 3선을 해내면 민주당 텃밭이라는 인식이 강했는데요. 이에 안심했던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번에 성난 민심의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겁니다. 바이든의 실정에 따른 민심 위반,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 폭풍이 확인된 보궐선거였습니다. 이번에 당선된 더넬 후보는 55세의 재정 전문가이며 목사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를 전했고 아이오와주를 보다 아름답게 만들겠다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아이오와주는 최근 공화당의 선전이 눈에 띕니다. 주하원의 경우 의회 정당 분포는 공화당 59석, 민주 41석으로 크게 앞서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서 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이오와 코커스 많이들 들어보셨죠? 모든 대통령 선거의 시작을 알리는 각 당의 경선이 최초로 이뤄지는 주가 바로 이 아이오와이기 때문입니다. 1972년부터 아이오와는 민주당, 공화당의 첫 대선 경선지로 입지를 굳혔습니다. 인구 300만 명의 조그만 주이지만 첫 경선이 열리는 곳이라 대선 풍향계로 전 세계에 관심이 모이는 곳이 바로 이 아이오와주입니다. 한마디로 대선의 시작을 알리는 곳인데 공화당이 꽉 잡게 된 거죠. 사정이 이런데 좌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워싱턴 포스트가 또 나섰습니다. 9일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내에서 아이오와의 첫 경선지 지위를 박탈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1976년 지미 카터, 2008년 버락 오바마 등 그때까지만 해도 정치적 무명이었던 인물들이 이곳 아이오와 경선에서 1등을 하면서 대선의 풍향계로 용한 곳으로 애정이 깊었는데요. 일부 급진적인 좌파들, 누구인지 뻔하죠. 그들이 아이오와의 대표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일단 그들의 주장은 아이오와주는 백인 동네다 이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민주당이 아이오와 경선에 투표한 이들은 백인이 91%로 절대적이었죠. 소수의 유색인종의 표심이 아이오와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가 바로 그들의 주장입니다. 이게 좀 말 같지도 않은 주장인 이유가 뭐냐면요. 미국에는 두 가지 경선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코커스, 또 하나는 프라이머리입니다. 프라이머리는 당원이냐 아니냐 상관없이 누구나 경선에 참여할 수 있고 코커스는 당원만 참석하는 정당의 잔치입니다. 그런데 아이오와는 코커스죠. 즉 민주당만 민주당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원이 뽑는 민주당 경선을 소수계가 없다는 이유로 끌어내리자 대표성을 박탈하자는 얘기를 한다니요. 억지도 참 심합니다. 참고로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바이든은 4위를 했습니다. 여론조사로는 1위를 하던 때였는데요. 아이오와에서는 당내에서도 밀려 4위를 한 겁니다. 이거야말로 대선 풍향계 제대로 작동한 거 아닙니까? 바이든은 대통령감이 아니다 하고 말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민주당 경선 책임자 톰 페레츠 전 민주당 전국위원회 의장은 아이오와는 미국을 대표하는 주가 아니다. 민주당 지지층을 잘 반영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바이든을 4위로 뽑아낸 데 대한 안갚음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 워싱턴 포스트는 아이오와 코커스를 맨 처음에 두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논의 중인데 바이든과 측근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답니다. 한마디로 바이든 뜻대로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바이든 맘대로 안 되는 것이 아이오와는 미국 다른 주들의 코커스나 프라이머리 최소 8일 전에 코커스를 치르도록 아예 주법으로 명시했기 때문이죠. 바이든이 아이오와 코커스를 다른 주와 동시에 하거나 뒤로 미루고 싶어도 공화당이 장악한 아이오와 주 의회가 맘대로 하세요 하면서 주법을 바꾸기 전에는 날짜를 못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돌아가는 상황 잘 아는 아이오와주 공화당 의장 제프 카우프만은 물론 특통령도 아이오와의 첫 경선지 역할을 바꿀 계획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마디로 민주당 니들이 뭔데
미국의 정치 전통을 바꿔 이 뜻입니다. 주말이고 하니까 한 가지 토픽 더 갖고 수다 떨어볼까 합니다. 제가 오늘 낮에 치폴레에 가서 점심을 사 먹었습니다. 치폴레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멕시코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입니다. 코카콜라 소유인데 지난 몇 년간 엄청난 성장을 했죠. 여기 주 메뉴가 브리또 보울인데요.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멕시코식 비빔밥입니다. 날아다니는 쌀로 만든 쌀밥 위에 콩을 올리고 치킨이나 고기류와 야채며 소스들을 푸짐하게 얹어서 먹는 음식인데요. 소비자들이 원하는 신선한 재료를 나름대로 담아줘서 한 끼 식사로 거뜬합니다. 어쩔 때는 재료를 퍼주는 점원에 따라서 양도 차이가 나고 둘이 나눠 먹어도 될 정도일 때가 있습니다. 가격이 기본 7불 50센트인데 물가가 올라도 그 가격을 유지해서 요즘은 가끔 맥도날드보다 저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니까요.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예전에는 꽤 퍼주던 점원들의 손이 이만큼 작아졌는지 이만큼씩 조금씩만 담아주고 콩은 재고가 바닥나서 재료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이게 다 물가가 터무니없이 올라가고 물류 대란에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탓인데요. 한마디로 또 바이든 탓입니다. 바이든이 어제 TV 연설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경제는 잘 회복되고 있다. 회복이 잠시 더딘 것은 델타 변이 때문이다. 사람들이 백신 접종 제대로 안 해서 경제가 안 돈다. 백신 잘 맞으면 경제 회복되고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또 늘어놨습니다. 아니 경제가 어려운 게 왜 델타 변이 탓입니까? 언제는 코로나로 멈췄던 경제가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면서 한꺼번에 굴러가 물가가 올라가는 것이라고 해대더니 이제 와서는 또 딴소리입니다. 완전 아무 말 잔치인데요. 대통령이 이래도 되는 거야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바이든이 미국을 후루룩 짭짭 말아드시면서 대통령에게 힘이 실리는 것은 당연하지만요.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미국을 온전하게 유지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설마 이 정도로 무능하리라고는 예상을 못했다는 게 모두의 의견입니다. 가스값 올라가서 한 번 풀로 채울 때마다 가스값 나온 거 보기 너무 짜증나고 화나고요. 그 좋아하는 삼겹살도 이제 냉동으로 사 먹어야 할 지경입니다. 싸다고 좋아했던 코스트코에서 장보기도 겁나고 한마디로 이곳 주부들도 모두 패닉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백신 접종 열심히 해라. 코로나만 잡히면 경제 끄덕없다고 말하는 바이든. 일부 세력을 위한 대통령을 자칭 깨어있다는 인간들이 몸바쳐가며 만들어졌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모두 이번 주말도 힘내시고 함께 버텨나가기로 하고요. 오늘 이슈 이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광고 시청도 가능하시면 틀어놓고서라도 꼭 시청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빠이.